안녕하십니까. 에듀영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공전행동기계 산업기사 2015년 8월 16일 시행한 기출문제 배관 일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1번 열팽창에 의한 배관의 신축이 방열기에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방열기 주위 배관은 다음 중 어느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해서, 자, 방열기 주위 배관에 설치하는 신축 이음인데 이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답은 3번 스위블 이음이었죠. 그래서 41번의 답은 3번. 자, 다음 42번 급수 배관을 시공할 때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급수관에서 상향급수는 선단 상향구배로 한다. 요거 맞겠죠? 뭐 이런 말입니다. 건물이 요렇게 있을 때, 자, 건물이 요런 식으로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보기 1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급수관에서 상향급수래요. 상향급수라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펌프가 이렇게 있으면 물을 위쪽으로 보내주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상향식이 되는 거예요. 자, 상향식. 그래서 이 상향식일 때는 배관의 구배를 어떻게 한다? 선상향, 진행 방향으로 위로 이렇게 꺾어주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보내주는 거예요. 진행 방향으로 상향으로 줘라 이 말이죠. 물이 왜 여기서 들어오니까. 그리고 반대쪽에도 배관할 때도 이런 식으로 선상향으로 구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 방향, 요 진행 방향으로 위쪽으로 주는 거를 선상향 구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구배를 줄까? 펌프를 이용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급수를 하고 나면 물이 쭉 빠질 텐데, 물이 자연스럽게 펌프 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펌프에 에어 포켓이 만들어지는 걸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어 포켓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구배를 취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급수관에서 하향급수는 선단 하향구배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평으로 유지한다. 그렇죠. 자, 상향식에서는 선상향이었고 하향식에서는 당연히 선하향으로 줘야 됩니다. 왜? 그려보면 알겠지.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 하향식은, 자, 하향식은 수도 직결식과 물탱크식이 있어요. 뭐 둘 다 설명하기는 비슷한데 여기서 좀 더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는 제가 물탱크 방식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탱크 방식의 경우 물이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때 바로 수직으로 떨어뜨리지 말고 선하향, 진행 방향으로 약간 아래쪽으로 구배를 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사용처에다가 물을 보내주는 방식. 이쪽도 마찬가지 선하향 줘서 각 실에다가 물을 보내주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선하향 구배가 되어야 한다. 이건 뭐 당연히 그 사용처에다가 자연스럽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배를 주는 거겠죠. 그래서 1번, 2번 모두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보시면 급수관 최하부에 배수 밸브를 장치하면 공기 빼기를 장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배수 밸브랑 관계없이 공기 빼기 밸브는 배관 상부에다가 반드시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불응축 가스를 제거해줘야지만 그 순환이 용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42번에 틀린 거는 3번입니다. 그래서 4번은 맞겠죠. 수격작용 방지를 위해 수전 부근에 공기실을 설치한다. 자, 그럼 뭐 42번에 틀린 것은 3번. 자, 그 다음 43번 베개의 강관을 B호칭으로 표시하면 얼마인가? 라고 돼 있네요. 우리가 사용하는 호칭 중에서 B호칭이 있고 A호칭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뭐냐면은 A호칭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에너지 관리 기능사 산업기사나 혹은 뭐 가스 기능사 실기시험 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거예요. 강관의 크기를 나타낼 때 뭐 20A, 25A, 32A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요 A라는 거는 결국 미리 단위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 B라는 거는 인치 단위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쓸 때는 뭐 1인치, 2인치, 3인치 이렇게 쓰기도 하고 1B, 2B, 3B 뭐 이렇게 쓰기도 하겠죠. 그리고 요 미리 단위 역시 15 뭐 미리로 쓸 수도 있고 15A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20A, 25A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미리 단위, 이게 인치 단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베개의 강관을 B호칭으로 표시하면 했는데 기준은 이렇게 돼요. 1B라는 녀석은 결국 25A와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인치 단위로 쓰면 1인치는 25mm와 같은 거구나. 뭐 점 얼마 붙긴 하는데 그런 거 다 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1인치는 25mm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 자, 그렇다면 100A 강과는 비호칭으로 표시하면 해가지고 답은 1번이겠죠. 4B 곱하기 자 25mm라면 1인치가 그래서 1B라는 게 25란 말이에요. 그럼 곱하기 25는 몇 mm 나옵니까? 100mm 즉 100A가 된다라는 거지. 자 요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43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고 나머지도 뭐 한번 구해본다면 요게 1번 그 다음 2번에 10B라는 거는 곱하기 25 하니까 250A가 될 거고요. 그 다음 3번에 16B라는 거는 곱하기 25 하니까 400A가 될 거고요. 그 다음 4번에 20B라는 거는 곱하기 25 하니까 500A가 되겠네요. 무진장 커지네요. 자, 그래서 43번에 100A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4번 주철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요 4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이 두 개예요. 1번하고 3번이 되는데 자, 일단 답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 회차에서 44번은 보너스 문제죠. 왜? 잘못 출제된 문제는 무조건 전부 정답으로 인정을 해주거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맞추고 들어가는 거예요. 땡큐 한 거죠. 자, 그럼 왜 틀렸냐? 1번부터 볼게요. 1번에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이 크다라고 돼 있는데 주철관이라는 거는 주물로 제작됐어요. 그리고 주철관이라는 거는 주물로 제작됐기 때문에 아주 단단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잘 깨진다 이 말이거든. 물렁물렁한 건 잘 안 깨져. 근데 단단한 거는 조금만 때려버리면 깨진단 말이에요. 칼 생각하세요. 검 생각하면 돼. 튼튼한 검은 조금만 충격을 줘도 깨지는데 물렁물렁한 검은 휘어는 져도 잘 깨지진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주철관은 충격에 약하고 내구성이 작다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 3번은 왜 틀렸냐? 다른 배관제에 비하여 열팽창 개수가 크다 돼 있는데 열팽창 개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44번에 틀린 거는 1번과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45번 유속 2.4m/s 유량 15,000L/h일 때 광경을 구하면 몇 mm인가 라고 돼 있네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유량을 구하는 공식으로 푸시면 되는데 일단 유량 Q는 A, V가 됩니다. 자, 이때 Q가 유량이고요. 그 다음에 A가 면적, 그 다음 V가 속도. 단위로는 유량이 m/s, 면적이 m의 자승, 그리고 속도가 m/s가 되죠. 초당 이동 거리. 자, 그래서 요 미터 자승, 미터 곱하니까 미터 삼승, 퍼세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 문제에서는 직경을 구하래. 근데 여기서 직경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 그럼 유도를 해내야지. 어떻게 유도합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Q는 4분의 파이 D의 자승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곱하기 V 해서 뭐가 바뀐 겁니까? 면적이 4분의 파이 D 자승으로 바뀌었어. 그럼 이거 뭡니까? 원면적. 왜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요? 관이라고 했잖아요. 관이 뭔데요? 원이야, 원. 그래서 원면적 4분의 파이 D 자승으로 바꿔가지고 여기에서 D가 뭡니까? 요 녀석이 직경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 D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유도합시다. D의 자승은 4가 1로 넘어가고 Q 곱하기 4 나누기 파이 내려가고 V 내려가요. 파이의 V가 됩니다. 자, 여기서 자승을 없애려면은 반대쪽에 루트를 씌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돼요. 직경을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단위에서 함정이 있어요. 어떤 단위? 자, 유량 Q는 15000 L/h랍니다. 유량의 단위는 뭡니까? m/s/s거든. 그 말은 얘를 m/s/s로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일단 리터부터 바꿉시다. 리터 어떻게 바꿉니까? 1m/s은 1000리터와 같은 거지. 자, 그럼 이거 단위 바꾸려면은 여기 나누기 1000 하면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로 갖고 올게요. 요거를 일단 갖고 올게요. 요렇게 갖고 올게. 1000 나누기 15000 하면은 요 단위가 m/s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15
이거 사라지고 사라지니까 미터 3승 퍼 뭐가 남아요? 아워가 남거든. 아워로 바뀌는 거야. 자, 그리고 요거를 세크로 바꾸려면은 요 나누기 3600 하면 되는데 그 3600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요거 나누기 3600 먼저 해버리면은 소수점까지 떨어져 가지고 계산하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요 Q를 먼저 넣겠습니다. 요 공식에다 대입해요. D는 루트 Q가 15 곱하기 4죠. 4에다가 나누기 파이 곱하기 속도 얼마입니까? 2.4 에다가 자, 요거 아워기 때문에 세크로 바꿔주려면은 나누기 3600 해주시면은 세크로 바뀐단 말이에요. 자, 요렇게 구하는 게 계산하기가 편합니다. 계산기 두드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구해본다면 요 값이 0.047인데 미터가 나와요. 왜? 전부 미터잖아. 전부 미터란 말이야. 그래서 미터가 나와요. 자, 근데 답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미리니까 곱하기 1000 하면 미리로 바뀌죠. 그래서 결국 땡땡땡 답은 47mm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45번의 답은 47mm,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6번 문제. 진공환수식 증기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진공환수식 문제 나오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증기난방 방식의 환수 방법 중 증기난방 그 환수 방식 3개 있죠. 중진기, 그죠? 거기에서 효율이 가장 좋은 게 진공환수식이야. 그러면 이 효율이 가장 좋은 진공환수식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잖아요. 1번. 다른 방식에 비해 관지름이 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효율이 적기 때문에 관지름은 작아져도 돼. 즉 전열 면적이 좀 작아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효율이 좋으니까.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 2번에 주로 중소규모 난방에 많이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효율 좋으니까 대규모 난방에 사용됩니다. 그 다음 3번에 환수관 내 유속의 감소로 응축수 배출이 느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속 감소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효율이 좋아서 응축수 배출이 빠르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그럼 맞는 거 4번밖에 없네요. 환수관의 진공도는 100에서 250mHg 정도로 한다. 그래서 46번의 답은 4번. 자, 그럼 47번. 송풍기의 토출 측과 흡입 측에 설치하며 송풍기의 진동이 덕트나 장치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접속 방법은 해서 이거 2012년 8월 26일 48번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문제 답이 그대로 똑같아요. 이거 뭡니까? 송풍기가 아니고, 자, 공조기 AHU가 설치되고 여기에 송풍기가 딱 설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덕트가 앞에 설치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얘를 직결로 연결해버리면 송풍기의 진동이 덕트로 바로 전달되니까 덕트의 수명이 짧아지죠. 그래서 요 사이 뭐 설치하는데? 캔버스, 이거 소재가 뭡니까? 천이나 면으로 된 캔버스를 연결한다. 그래서 47번의 답은 2번 캔버스 커넥션이 되겠죠. 자, 그 다음 48번 문제. 다음 중 개방식 팽창 탱크 주위의 관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요거 답은 1번이에요. 압축 공기 공급관이라는 거는 밀폐식 팽창 탱크의 공기 공급용 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식에는 설치하지 않는데 나머지 보시면 2번에 배기관, 3번에 오버플로우관, 4번에 안전관 돼 있어요. 그 얘들은 다 개방식에 설치를 하는데 나온 김에 개념을 좀 잡아 드릴게요. 일단 개방식 식과 밀폐식 팽창 탱크가 있다. 요거 개념 한번 안 잡아드리면 계속 헷갈려 하시더라고. 그래서 개방식 팽창 탱크와 밀폐식 팽창 탱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방식 팽창 탱크의 보일러 같은 경우는 요 보일러와 직결로 연결된 관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 관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얘를 방출관 또는 안전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얘는 통기관이 설치될 거고, 요 통기관을 다른 말로 배기관이라고도 하겠죠. 그리고 물이 딱 차 있으면
이제 환수되는 요 라인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를 하나 또 설치를 합니다. 이거 뭘까요? 물 넘침. 물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 너무 고수위가 되면 물이 넘칠 수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버플로어 간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개방식의 구조입니다. 요게. 그리고 밀폐식 같은 경우는 보일러가 이렇게 설치가 돼요. 보일러가 이렇게 설치가 되고, 그리고 팽창관이 여기 사이에 설치가 됩니다. 팽창관. 그리고 여기에 물이 차 있을 거고, 공기부에서 그 압력을 흡수하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 문제에서 말하는 요 압축 공기 공급관, 이 설치가 됩니다. 그럼 요 밀폐식에서는 압축 공기 공급관을 왜 설치하느냐? 밀폐되어 있다 보니까 사용하다 보면 이 공기의 양이 줄 수가 있죠. 수위가 올라가고 공기의 양이 줄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압력을 흡수하는 공간이 이 공기층인데, 기체부인데, 이 공기가 줄어버리면 결국은 압력 흡수를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부족할 때 공기를 넣어주기 위해서 이런 압축 공기 공급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즉 밀폐식에만 있는 게 압축 공기 공급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좀 헷갈려 하실 수가 있는데, 요 개방식 같은 경우는 그 난방수가 어떻게 되냐면 방출관 따로 있고 난방수가 나가는 배관이 따로 있어요. 난방수. 그리고 요 밀폐식 같은 경우는 팽창관에다가 난방수 배관을 연결해버려. 그래가지고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방출관하고 팽창관하고 같은 겁니까? 개념은 거의 똑같아요. 개념은. 그래서 우리가 뭐 팽창관의 지름의 기준을 물을 때 팽창관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팽창관 및 방출관의 지름은 해서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개념이 거의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정확히 따져본다면 방출관이라는 거는 온수 보일러잖아요. 그래서 온수의 압력이 팽창하면은 그 압력을 방출관에 의해서 이렇게 방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을 흡수하는 거지. 그런데 요 개방식에서는 방출관에서 버리는 거예요. 압력을 그냥 바깥으로 버리는 거야. 근데 밀폐식은 어때? 압력을 얘가 먹었다가 다시 되돌려줘. 요런 게 팽창관이에요. 그래서 방출관은 압력을 버리는 거고요. 팽창관은 흡수했다가 되돌리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개념은 확실히 다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개념이 또 같을 수가 있다. 그죠?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거든. 둘 다 팽창관의 역할을 하는 거지. 방출관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 확실하게 개념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출관을 다른 말로 안전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48번에 제가 2번, 3번, 4번은 자연스럽게 설명이 다 된 거죠. 배기관, 오버플로관, 안전관은 이렇게 개방식에 설치를 하는 거고, 그리고 압축 공기 공급관만 밀폐식에 설치를 하게 되겠더라. 자, 그래서 48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9번 문제. 수직관 가까이에 기구가 설치되어 있을 때 수직관 위로부터 일시에 다량의 물이 흐르게 되면 그 수직관과 수평관의 연결관에 순간적으로 진공이 생기면서 봉수가 파괴되는 현상은 해서, 자, 배관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가까이에 뭐 수도관이요, 배수관이겠죠. 배수관을 이렇게 설치했다. 그럼 여기는 뭐 세면대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갑자기 다량의 물이 쫙 떨어지는 거야. 뭐 이런 경우일 수 있겠죠. 고층 빌딩에서 위쪽에 뭐 비가 많이 온다든가 혹은 위쪽에 물 사용량이 많아진다. 그럼 갑자기 확 떨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압력에 의해서 여기가 진공이 생기는 거야. 그럼 얘가 쭉 빨려 나오겠죠. 요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은 흡출작용 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요 설명만 하고 끝내면 강쌤이 아니죠. 그럼 뭐랑 헷갈려? 자기 사이펀 작용하고 헷갈려. 그죠? 자, 개념 잡아드립니다. 흡출작용이라는 거는 첫 번째 줄 꺼놓으시면 돼요. 수직관 가까이 기구가 설치되어 있을 때 흡출작용이 되고요. 그리고 땅땅땅 요게 자기 사이펀 작용. 요 놈은 S트랩에서 자주 발생. 요렇게만 정리해 두시면 문제 푸실 때 헷갈릴 일이 없겠죠.
그래서 수직관 가까이에 기구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흡출 작용이 일어나는 거고요. S트랩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런 작용을 자기 사이펀 작용. 둘 다 뭡니까? 둘 다 결국은 봉수 파괴야. 그죠? 봉수 파괴가 일어나는 원인인데 요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49번의 답은 4번 흡출작용. 자, 다음 50번 배관재료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네요. 1번 관속을 흐르는 유체의 화학적 성질 당연하고, 그 다음 2번에 관속을 흐르는 유체의 온도 맞습니다. 그 다음 3번에 관의 이음 방법도 중요하죠. 뭐 용접이음 할 거냐 아니면 나사이음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관 종류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관의 압축성 돼 있는데 이 녀석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50번에 거리가 먼 것은 4번. 자, 다음 51번 일반적으로 관의 지름이 크고 가끔 분해할 경우 사용되는 파이프 이음은 해서 분해 조립이 가능한 이음은 여기서 플랜지 이음밖에 없네요. 5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2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난방 방식은 이라고 했네요. 자, 보기 한번 볼게요. 공기의 대류를 이용한 방식이다. 이거 보니까 어느 정도 감은 좀 와요. 온풍 난방일 것 같은데 굳히기 들어갑시다. 설비비가 비교적 작다. 온풍난방 뭐라고 했어요? 온풍기 생각하시면 돼요. 뭐 혹은 뭐 소형 공조기 생각하셔도 되고. 근데 이 문제는 온풍기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설비비가 비교적 작다. 그렇죠. 다른 난방기구, 보일러 이런 거에 비해서는 설치비가 아주 싼 거예요. 온풍기, 온풍난방 맞고. 그 다음 예열 시간이 짧고 연료비가 작다. 그렇죠. 소형이니까 스위치만 놓으면 바로 따뜻해지고요. 연료비 역시 다른 보일러 장치에 비해서는 싼 편이다. 그 다음에 실내 상하의 온도차가 크다. 그렇죠. 어느 한 구석에 설치해 놓으면 여긴 따뜻한데 저쪽 끝에는 추위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차가 크고. 그 다음 소음이 생기기 쉽다. 온풍기 딱 키면 웅 소리 나죠. 소음 시끄러워요. 자, 그렇다면 52번의 답은 3번 온풍난방이 되겠죠. 자, 그럼 53번 배관은 길이가 길어지면 관 자체의 하중, 열에 의한 신축, 유체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배관에 진동이 배관에 작용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 지지 장치의 종류가 아닌 것은 했네요. 뭐 거창하게 설명해 놨는데 이거 뭐 물어보는 거냐 하면은 관 지지 장치가 아닌 것은 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관 지지 장치가 아닌 것은 볼게요. 1번 서포트 맞죠? 밑에서 하중을 받치는 관 지지 장치 맞아요. 그 다음 2번에 리스트레인트, 요거는 관을 구속하는 지지 장치죠. 맞아요. 그 다음 3번에 익스펜더 돼 있는데 익스펜더는 확강기죠. 그 지지 장치 아닙니다. 그 틀린 거는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4번에 브레이스라는 거는 진동 충격을 방지하는 지지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53번에 틀린 것은 3번 익스펜더. 자, 다음 54번 다음 중 배관의 부식 방지 방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1번 전기 절연을 시킨다. 그렇죠. 그 전류에 의한 부식을 막는 거죠. 전기, 전류 뭐 이런 거에 대한 부식을 막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도금을 한다. 당연히 부식 방지될 거고. 그 다음 3번에 습기와의 접촉을 피한다. 당연히 부식이 방지되겠죠. 그럼 틀린 거는 4번이네. 열 처리를 한다 돼 있는데 열 처리라는 거는 쇠의 경도를 조정하는 거죠. 쇠, 철. 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쇠의 경도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 열처리 담금질하면 단단해지고 그 다음 선행시키면 물렁물렁해지잖아요. 이런 거를 열처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식 방지랑은 전혀 관계가 없네요. 그래서 54번에 틀린 거는 4번. 자, 다음 55번 가스 배관에 있어서 가스가 누설될 경우 중동 및 폭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금만 누설되어도 냄새로 충분히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장치는 해서, 자, 요런 장치를 이용한 가스가, 대표적인 가스가 우리가 실습 때 사용하는 아세틸렌 가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세틸렌 가스라는 거는 원래는 무색 무취입니다. 그리고 얘는 가연성 가스고, 가연성 가스 중에서도 폭발 한계값이 크기 때문에 폭발 위험성이 아주 높은 가스예요.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얘는 폭발 한계값이 높기 때문에 조금만 누출돼도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 근데 누설이 됐을 때 냄새가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모른단 말이야. 그때 스파크 탁 튀기면 뻥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냄새를 넣자. 그래가지고 넣은 물질이 뭐다? 부치제입니다. 부치제는 엄청난 악취가 발생해요. 뭐
계란 썩었네, 양파 썩었네 이런 냄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아세틸렌의 냄새를 주입시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세틸렌이 조금만 누설돼도 사람들이 아 지독한 냄새나. 그럼 아세틸렌 지금 누설됐구나. 그럼 환기를 시키는 거죠. 요런 이제 그 안전적인 행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런 설비를 하는데, 그럼 이 설비의 이름은 뭐겠어요? 당연히 부치 설비가 되겠죠. 그래서 55번의 답은 3번 부치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56번에 배수관에서 발생한 해로운 하수가스의 실내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 트랩을 설치한다. 배수 트랩의 종류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1번 가솔린 트랩, 요거는 배수 트랩 맞고요. 그 다음 2번에 디스크 트랩이라는 거는 증기 트랩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겠죠. 그 나머지 뭐 하우스 트랩, 벨 트랩은 둘 다 배수 트랩 맞습니다. 자, 그러므로 56번의 답은 2번. 자, 57번. 건식 진공 환수 배관의 증기 주관의 적절한 구배는 해서 이런 것 좀 외우셔야 돼요. 답은 2번. 200분의 1에서 300분의 1의 선하 구배, 선하향 구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58번. 증기 트랩 장치에서 벨로즈 트랩을 안전하게 작동시키기 위해 트랩 입구 쪽에 최저 약 몇 미터 이상을 냉각관으로 해야 하는가 라고 했네요. 자, 이 냉각관을 다른 말로 냉각 레그라고도 하거든요. 자, 이 냉각관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보일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이때 얘는 뭡니까? 증기 보일러예요. 우리 온수 보일러에서는 트랩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증기 트랩에서만 증기 트랩을 사용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물론 배수 트랩 이런 거는 제외하고요. 증기 트랩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증기 보일러에서는 증기가 치출이 되죠. 치출이 돼서 사용처로 가게 되는데 이 최초 치출되는 관을 주증기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증기관을 바로 사용처에다 연결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바로 사용처에 연결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 주증기관에서 나오는 거는 대부분이 증기겠지만 실제 효율이 100%인 기관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기와 그리고 다증발하지 못한 수분 또는 여기서 증기 상태로 왔는데 관을 이동하다 관 마찰 저항에 의해서 발생되는 수분, 즉 증기와 물방울이 섞여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증기와 물방울이 섞인 채로 사용처까지 이송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장치에 타격을 주게 되겠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는데요? 워터 해머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배관의 형태를 조금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별도의 급기관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급기관이라고 하고요. 결국 얘가 사용처로 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분배를 시키는 거죠. 분배를 시켜가지고 증기 상태로만 보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급기 라인을 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수분은 어떻게 하느냐? 좀 연장을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끝을 막아버립니다. 요 끝을 막아놓고 가운데 트랩을 설치해가지고 배관을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환수를 시켜요. 그리고 화살표로 유체 방향을 표시하자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주증기관에서는 증기와 수분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바로 급기하지 않고 이렇게 분배기를 이용해서 급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용처에는 증기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 수분은 어떻게 하느냐? 요 뒤쪽에 배관으로 돌려가지고 이쪽은 뭐 어차피 막혔으니까 결국은 요렇게 돌려보내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요런 이제 수분을 트랩으로 보내가지고 트랩에서 응축수로 만들어가지고 응축수 상태로 그 보일러 쪽으로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물론 증기 트랩의 역할이 응축수 배출이긴 하지만 이 증기 트랩에 바로 이 뜨거운 수분이라든가 일부 증기도 같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증기가 바로 트랩으로 들어가게 돼버리면은 고온 증기와 고온 수분이란 말이에요. 결국 트랩에 부하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하를 방지해주기 위해 여기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를 그 외부로 노출시킵니다. 즉 단열하지 않고 얘를 나관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나관, 노출된 관. 나머지는 다 단열이 돼 있어요. 단열이 돼 있어야지 이 증기가 응축하지 않고 증기 상태로 최대한 사용처까지 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요 트랩 전단에서부터 몇 미터인지는 조금 이따 알려드리고 요 구간만 노출을 시키는 거야. 왜 노출시킬까요? 얘는 결국은 환수를 시키기 위한 라인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돌아오는 거는. 그렇다면
이 증기 상태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응축수 상태로 들어오는 게 트랩에 훨씬 부하가 덜 걸리겠죠. 왜? 트랩이 역시 증기를 모았다가 그 증기를 식혀가지고 응축수 상태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를 나관 상태로 노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외부에 겨울철에 얼마나 차가워요, 바깥 공기. 그죠? 외기 공기 겨울철에 찹단 말이에요. 그 공기에 바로 노출시켜가지고 일부 증기를 바로 응축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노출된 간을 통과하면은 대부분의 증기가 응축수 상태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축수 상태로 미리 만들었기 때문에 트랩은 부하가 덜 걸리는 거겠죠. 자, 요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출시키는 관을 냉각 관 또는 뭐 냉각, 레그라고 하고요. 요 길이는 최소 1.2m 이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요게 냉각관입니다. 자, 그러므로 58번에 답은 4번이 되겠죠. 1.2m 이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59번에 배관 부속 중 분기관을 낼 때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T겠죠. 답은 3번. 자, 그럼 60번. 도시가스 배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배관 주위에서 다른 매설물을 설치할 때 적절한 이격 거리는, 자, 도시가스관 관이랑 다른 매설물, 타 매설물 간에는 최소 30cm 이상의 거리를 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60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영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